11월 18일 수요일 국내 증시 녹화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수급부터 조금 체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키포인트는 무엇이었냐면 그동안 외국인이 거래소, 그러니까 즉 코스피와 선물지수에 그동안 많은 자금을 투입했었어요. 근데 오늘 처음으로 조금 2천억이 넘는, 제가 항상 수급 볼 때는 2천억을 기준으로 삼는데요.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선물도 마찬가지로 좀 생각을 하는 편인데, 보통 2천억 이상이 들어올 때 조금 강력하게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외국인이 코스닥을 2,516억 정도 들어와 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동안 코스피만 많이 올랐고 코스닥은 조금 주춤한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반대로 코스피가 0.26% 상승한 2,545선 지나가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46%꽤 많이 상승을 했어요. 12포인트 상승을 해서 851선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 동시 순매수 차트를 보기 전에 우선 코스닥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 코스닥만 보도록 할게요. 전형적으로 우리 이제 진단키트 대표주인 CJN이 들어와 있고요. 사실 시즌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백신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하락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추세 자체를. 그치만 아직까지는 코로나가 완벽히 종식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백신을 맞는다고 해도 우리가 확인 절차가 필요하죠. 이 친구가 정말 백신을 맞아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는지, 그리고 걸렸는지. 일단 검사를 하려면 무조건 진단키트가 들어가 줘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즌이 이제 완벽히 필요 없는 회사가 됐다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지금 주가 자체도 굉장히 하단에 좀 내려와 있는데요. 그렇지만 바꿔서 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가 끝나는 거를 예상해 볼 때는 시즌이라는 기업의 기업 가치가 그닥 높게 평가될 일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이 기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현재로서는 단기적인 바닥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조금 반등을 기다려 보시고 반등이 나오는 대로 물량을 정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규 매수라든지 뭐 추가 매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실적이 잘 나오면서 여전히 유망주에 속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7월에 고점을 찍고 많이 내려왔어요. 여기 고점을 찍고 지금 바닥을 다시 한 8만 2천 원대까지 내려오기도 했는데요. 어, 고점 대비 일단 바닥까지 하락했었을 때가 한 26% 정도 빠졌네요. 26%, 30%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바닥 대비해서 과연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계산이 들고, 10만 원 부근만 뚫어준다면 저는 이제 다시 재차 상승할 수 있는 반등 여력은 충분히 갖췄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펀더멘탈적으로는 당연히 10만 원을 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워낙 주식 자체가 펀더멘탈만 가지고 움직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다만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수급이라든지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조금 긍정적으로, 우리가 셀트리온, 제가 비록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셀트리온 삼형제, 셀트리온 그룹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뷰를 좀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또 이제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뭐 이런 것들이 2차전지 뭐 첨보라든지 다 많이 올라왔어요. 이제 코스닥단에서는 아무래도 에코프로비엠이 가장 묵직한 형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어, 독일에서 2025년까지 전기차 보조금을 주겠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주식들이 많이 상승을 했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테슬라가 S&P 500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에 대한 것은 이제 테마가 아니라 하나의 아주 정상적인 섹터로서 완벽히 자리매김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들어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그동안은 매수보다는 솔직히 매도가 많았던 게 사실이에요. 외국인 수급만 보자면 그렇지만 최근 한 일주일 들어서는 매도 물량보다는 매수 물량이 점점 쌓이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제 5일
가치로 보게 되면 이렇게 외국인이 물량이 좀 쌓이게 되어 있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달 전부터 에코프로비엠이 눌릴 때마다 많이 매수를 해줬었어요. 그래서 기관 물량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 자체에서는 2차 전지 단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어, 지금 뭐 비록 얘를 에코프로비엠으로 들어드리긴 했지만, 에코프로비엠뿐만 아니라 오늘 외국인과 기관 동시 순매수, 이제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보시게 되면 2위에 LG화학이 올라와 있어요. 제가 엊그저께 그 전기차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화재 나는 게 두려워서 주가 빠지는 게 두렵다면은 2차 전지 투자하실 수 없습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늘 화재가 나서 주가가 눌릴 때마다, 요번에도 마찬가지고 저번에도 뭐 요럴 때도 마찬가지였고, 화재 때문에 2차 전지 주식이 눌릴 때는 늘 언제나 분할 매수의 기회였던 것 같아요. 없으신 분들에게는 신규 매수의 기회였고, 물량을 충분히 채우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는 늘 언제나 화재로 인한 주식 눌림은 좋은 매수 기회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기차 시대에는 이제 더 이상 뒤로 돌아갈 수 없는 하나의 운명적인 산업의 발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골드만삭스가 오늘 레포트를 발간을 했죠. 엄연히 얘기하면 이제 어제 저녁에 발간을 했는데, 아시아 증시를 굉장히 좋게 보면서 내년 상반기 동안 아시아 증시가 15%에서 18%, 최대 18%까지 오를 것이다라는 레포트를 발간하면서 한국 주식을 담아라라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고, 그 메시지 속에는 삼성전자와 네이버와 뭐 이런 주식들이, NC소프트가 새 종목을 콕 집어서 그렇게 소개를 해줬습니다. 저도 저번에 네이버와 카카오를 말씀드리면서, 카카오보다는 저는 제가 굳이 카카오 네이버를 꼭 둘 중에 하나를 사야 한다면 저는 네이버를 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따로 상장을 하고 카카오 뱅크가 따로 상장을 하면서 카카오라는 그 하나의 주식에 있어서 가지는 가치가 많이 분산됐어요. 하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페이라든지 네이버 쇼핑이라든지 네이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자산들을 이 상장되어 있는 네이버가 다 흡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가치가 좀 더 네이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저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보다 네이버를 더 선호한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 지금도 그 의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렇게 국내 주식 간단하게 수급이랑 이런 것들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시장의 분위기도 우호적이고, 왜냐면 환율도 점점 내려가고 있고, 외국인들도 코스피, 코스닥에 골고루 좀 온기가 확산이 되는 모습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 제가 좀 거시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시적으로는 제가 그 전까지 아직은 현금 30%를 들고 계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그 현금 30%를 조금씩 조금씩 쓰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어, 그 조금씩이란 말에는 당연히 분할 매수가 들어가 있고요. 그 어떠한 경우에서도 현금 30%를 몰빵 치인다든지 아니면 한 종목의 비중을 매우 많이 실는다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이 들고, 꼭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속에 들어갔으면 하는 섹터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반도체 섹터. 삼성전자를 담으시면 좋겠지만 삼성전자가 썩 그렇게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그렇게까지 매력적인 종목이 아닌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밑에 반도체 소부자 종목을 하나 꼭 담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 2차 전지 섹터는 한두 종목 반드시 꼭 담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두 개로 어느 정도 기본 바탕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반도체 소부장, 2차 전지 이런 것들로 기본을 좀 탄탄히 다지셨다면, 그 위로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초이스는 일부 바이오 주식들이 있어요. 제약 바이오 주식들이 있는데, 부인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앞으로 코스닥 지수가 올라간다라고 예상을 해보면은 코스닥에서 꽤 많은 시장 파일을 차지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주식들이 안 오르고서는 코스닥
지수 자체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마치 코스피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체 포션의 30%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코스닥에서도 꽤 많은 지분을 제약바이오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약바이오를 선호하던 선호하지 않던 우리가 팩트만 체크해 본다면은 기본적으로 제약바이오 주식들은 어느 정도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포트 속에 일부 여러분들이 선호하시는 전 될 수 있으면 실체가 있는 그 실체가 있다는 거는 실적이 찍히는 제약바이오 주식들을 좀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왕이면 조금 안전하게 대형주 쪽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조금 시총이 높은 실적이 찍히고 시총이 높은 뭐 이런 제약바이오 주식들을 한두 개 담고 계시면 그것도 참 괜찮은 포트폴리오 구성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밖에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주들을 몇 개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오픈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면서도 알짜배기 종목들만 담고 계신다면 좀 괜찮은 포트폴리오 구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튼 오늘로서 공식적으로 현금 30%를 조금씩 주식으로 바꾸는 그런 작업들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막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잡기보다는 늘 언제나 5일선이나 21선 눌렸을 때 그랬을 때 좀 기술적으로 차트 보시면서 조금씩 담아 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동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